안녕하세요, 위원님들. 예, 오늘의 강의는 크라우드 펀딩과 R&D라는 겁니다. 혹시 위원님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변리사님? 네. 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쪽으로는 전문가실 것 같고, 강연님도 많이 관심 가지셨고, 그죠? 네. 어쨌든 저도 사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들어보기도 했고, 제가 실제로 한 5년 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5년 전에 제가 신문사를 운영할 때 자동차 신문사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서울 모터쇼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나와 있고 거기 신차를 발표하고 섹시한 레이싱 모델이 쫙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카메라 들고 다 오잖아요, 산책으로. 근데 이게 비용이 꽤 비싸거든요. 그리고 첫날에는 기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둘째 날부터는 돈 내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들어갈 때는 조금 이 공연이 많아요. 그래서 첫날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못 오니까, 우린 기자니까 우리 가서 첫날 찍어서 그 내용 화보집을 만들자. 화보집 만들어서 팔자였는데, 만들면 과연 팔릴까라는 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선주문을 받으면 좋겠다. 선주문을 받을까 싶어서, 그러면 아예 제작비를, 어차피 제작비라는 게 판매로 갖고 제작비 할 거니까 한 권당 10,000원씩 판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당 10,000원씩 주문하면 한 권 주고, 저희가 신문사니까 협찬을 받아서 세차권을 주든가 뭐 커피 쿠폰 주든가 해서 약간의 리워드 좀 더 주는 걸로 해가지고 500명한테 펀딩 받았고 화보집 만들어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벌었죠. 이제 들어간 거는 사진기사 조금 한 두세 명 더 써갖고 인건비로 한 40만원 50만원 더 들어가고 돈을 벌었죠. 괜찮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4차 산업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미 오기도 했고, 그죠?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우리 협회장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링크잖아요, 링크.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사람 연결해 주는 건데,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하고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이제 투자자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플랫폼이잖아요. 이 플랫폼을 잘 이용하면 기업한테 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기업이 그 자금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보다 보니 되게 재밌는 게 R&D하고 연계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는 R&D하고 연계가 되는 게 있어서 그거에 좀 집중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저희 이제 협회 전문위원분들께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세요. 과제가 이제 오늘이 9월 3일이죠, 그죠? 9월 3일이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과제 접수 마감일이, 그죠? 오늘 과제가 딱 접수가 되면 올 12월까지 뭐가 있죠? 없어요, 과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비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을 케어를 해야 하는데 이 업체한테 뭘 시킬 건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해야 합니까, 위원님? 강연님? 내년 과제 준비잖아요. 내년 과제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왜 해요? 내년 과제가 잘 되도록 산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합니까? 구매 조건부를 한다 그러면 해외 수요처를 발굴해야 하고, 그죠? MOU를 체결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것처럼 창업과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준비하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이더라 라는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료를 첫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강의 목표는요, 크라우드 펀딩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차 산업시대의 세상을 바꾸는 돈의 힘이라고 부르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돈의 힘이라고 하고, 그렇게 불리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해하고,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멘티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기 위함입니다. 라고 뭐 어렵게 썼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관련한 멘티 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자. 이게 제 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강의를 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저희가 하는 기업 R&D 지도사라는 게 기업한테 이제 자금을 조달해주는 일이잖아요, 그죠? 기업에게 자금이 무엇입니까? 기업에 자금이 돌지 않으면 기업은 죽죠, 그죠? 죽거나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기업에 자금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 자금을 조달을 해야 하는데, 기업의 자금을 가지고 뭘 하죠? 기업들은 사람을 쓰고요, 그죠? 자재를 사고요, 설비에 투자해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 자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까요? 기업에 조달할 수 있는 자금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자금과 외부 자금인데요. 내부 자금은 뭐냐면 실제 말 그대로 사업을 잘해서 물건 잘 만들어 팔면 됩니다. 그죠? 만들어 잘 팔고 갖고 있으면 유보금이 쌓이고 그 유보금 갖고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다들 꿈꾸고 창업을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죠? 외부 자금 조달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외부 자금은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있어요. 직접 금융이라는 거는 제가 직접 그 이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죠. 그죠? 예를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금이 있는 분들이 주식을 산다거나 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채권을 사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직접 금융이 있고, 저희 기업 아는 지도사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뭐죠?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간접금융이죠. 그죠? 정부 각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융자도 해주고 출연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간접금융 쪽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뭐냐면 직접 금융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겠다는 건 뭐냐면 간접 금융만 갖고 자금 조달하지 말고 직접 금융도 업체가 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이게 이제 제 강의 목표고요. 일단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는 다 아실 건데 그 시작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 가면요, 미국 미시건주 클레어라는 동네에 가보면 캅스 앤 도넛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이제 커피하고 도넛 파는 가게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시초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빵집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 빵집인데 얘네가 너무 작은 빵집이다 보니 주로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순찰 도는 경찰들이 쉬는 시간에 여기 와서 쉬었다는 거예요. 쉬면서 이제 동네 주민들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교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쉬는 공간이었는데 여기 너무 오래되다 보니 근처에 이제 던킨도너츠 같은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문을 닫게 된 거죠. 문을 닫게 되니까 이제 다니는 경찰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없애지 말자. 여기를 살려보자라고 해서 9명의 경찰들이 여기 사진 속에 있는 9명의 경찰이죠. 9명의 경찰들이 자기네가 십시일반 돈을 내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 갖고 부족하니까 뭘 했습니까? 이 지역 주민들한테 도넛 가게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알리면서 후원금 모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 폐점의 위기에서 벗어났고요. 이 경찰들이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캅스앤 도넛이라는 이름 바꾸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역의 밀가루를 사용해서 지역 경제 이바지하고 있는 약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왜 소개했냐면요. 이 이야기 안에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시키는 요건이 다 들어있어요. 일단 기억을 하실게요. 처음에 9명의 경찰 있죠. 9명의 경찰. 처음에 투자된 9명의 경찰들이 필요하고요. 이분들이 뭘 했냐면 알렸잖아요. 그죠? 플랫폼이기 때문에 알려야 해요. 투자를 잘 모으는. 그러니까 초기 투자와 알리는 방법,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게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전략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 확보하실 수 있는 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캅스앤 도넛이라는 회사 이제 그 빵집의 이제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하면 크라우드 펀딩이 잘 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옛날 얘기니까. 자, 이제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크라우드 펀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라고 하는 대중이라는 곳에서 자금을 모아서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초기 기업에다가 자금을 투자한다.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인데 기존의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해결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우리가 그냥 컨설팅 하다 보면 대표님들은 다음 달이면 큰 좋은 게 생기는데 지금은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정부 자금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곳들이 기존의 은행이나 이런 정치 자금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떠오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 한마디 정리하면 온라인 공간에서 필요한 자금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액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소액으로 모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투자를 하나 하고 왔어요. 16,000원 주고 투자를 하고 왔는데요. 이제 펀딩을 하는 금액이 10,000원짜리도 있고요. 5,000원짜리도 있고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10만원짜리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크라우드 펀딩 법에 의해서 1년 내에 뭐 일반인들은 200만 이상 못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전문 투자자들은 뭐 제한이 없죠. 그렇지만 리워드 방식 같은 경우는 물건 막 소액으로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고요. 되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창업기업들이 주로 물건을 올리다 보니 되게 상품들이 아이디어 상품이 많아요. 눈에 띈 아이디어 상품이 많아서 저는 그동안 크라우드 펀딩을 뭘로 이용했냐면 업체 컨설팅 할 때 업체 아이템을 만들어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아이템을 창의적인 아이템을 만들어줄 때 아이디어를 얻는 곳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업체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직접 투자 받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라우드 펀딩 하긴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크라우드 펀딩이 주로 어떤 쪽에서 활성화됐냐면 요즘요. 요즘 극장에서 나오는 영화 혹시 뭐 아세요? 제가 극장에 걸리는 영화 혹시 아시는 제목 있어요? 바쁘셔서 영화 안 보시죠?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 물개라는 영화 있어요. 물개라는 영화 아시죠? 괴물, 그죠? 물개라는 영화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을 만든 영화가 물개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아요. 요즘 여러분이 최근에 보신 국산 영화는 대부분 다 크라우드 펀딩. 예전에는 물주들이 투자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요즘은 다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영화 VIP 시사표, VIP 시사권도 주고 뭐 이제 관객 수가 뭐 1000만이 넘어가면 조금 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TV 광고 같은 극장 가보면 크라우드 펀딩 회사 광고를 하는데 내 돈, 그러니까 너네는 영화 보고 즐거움만 하지 나는 영화 보고 돈도 번다라는 이런 광고 나와요. 요즘은 영화에 투자 직접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젊은 사람들. 왜 요즘 돈을 쓸 데가 없잖아요. 돈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가상화폐에 들어갔던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한게 있고 그래서 요즘 크라우드 펀딩은 돈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게 업계의 판단이고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돈 모으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되게 쉬워서 관련 법도 만들어졌고 해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은 상당히 괜찮다. 그 병만 넘었으면 상당히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은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뭘 하냐? 일단은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상을 받지 않고 누구한테 기부하자. 불쌍한 아이가 있는데 불쌍한 사람들한테 죽기 전에 뭐 좀 해주고 싶어. 그런 기부 본 적 있죠, 그죠? 좀 이따 사례를 볼 거지만 기부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요. 물건을 줄 테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저녁에 하는 방송에서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새로 만든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작비가 부족해요. 대신에 투자를 지금 해주시면 돈을 돌려드리는 건 아니고 제품을 드릴게요. 먼저 살 수 있는 기회, 먼저 쓸 수 있는 기회 드리겠다는. 그러니까 얼리버드형으로 투자하면 제품을 주는데 제가 아까 화보집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보집이 바로 이 보상형인데 화보집만 사면은 나중에 저기 서점 가서 만원 주고 사면 되는데 굳이 내가 왜 미리 사? 지금 사면요 대리운전 쿠폰 드릴게요. 지금 사면 세차권 드릴게요라는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상을 제공하는 비수익형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하려는 게 나머지 수익형 두 가지인데 대출 방식 있죠. 대출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꿔주는 건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투자한 사람한테 이자 주고 그 이자를 주는 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한테 돈을 꿔주는 거죠. 요거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이트 중에 랜디시라는 사이트가 있을 거고요. 8%라는 회사 있죠. 8%. 8% 혹시 아세요?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광고 많이 하는 회사인데 대출 회사예요. 근데 일반 투자자한테 돈을 모아서 대출 중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전문위원 단톡방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누군가가 30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 있으시면 뭐 원리 2% 정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서 P2P 대출이라는 회사들이 자금 투자해주면 이자를 2% 주겠다. 원리를 이자 2% 주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대출해주고 일종의 사채인데 어쨌든 저희가 사채한 투자한테 돈 주고 돈 이익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에 돈을 모아서 그렇게 투자를 해요. 이거는 개인하고 개인 사업자한테 주는 거고요. 이제 뭐 이자를 갚는 방식은 똑같아요. 만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라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요. 요거는 아직 평가가 은행 평가하고 비슷한 시스템이어서 다만 좀 좋다면 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금리가 조금 높아요. 금리가 한 17%에서 20% 사이 개인이라서 그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대출형인데
법인이라 그러면 법인은 어떻게 받아요? 채권을 발행하죠. 채권을 채권 투자 받는 게 이제 수익형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분 투자를 받는 방식이 제일 좋은 건데, 창업 기업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의 일부를 투자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그 개그맨 김준호라는 친구 있잖아요. 김준호라는 친구가 어플을 하나 만들어요. 오토 어플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뭐냐면 심부름을 대행해주는 어플을 만들어요. 짬짬이라 뭐지 얌얌 뭐 하여튼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심부름을 대행해주겠습니다 라는 어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카오택시처럼 등록을 하면 제가 있는 근처의 지역에서 심부름이 필요해. 그럼 연락 올라오면 이거 대신에 좀 얼마 줄게 올리면 내가 갔다 오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그죠? 백수들한테는 그 돈이 드릴 거니까. 카카오택시는 돈이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돈이 없어도 되잖아요. 차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어플을 만들겠다고 모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지금 1억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한 40% 정도 모였더라고요. 아직 한 20%, 20일 정도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시드머니 만드는 거죠. 이렇게 시드머니가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얘기를 좀 이따 할 거예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기부형과 보상형과 대출형과 지분 투자형이 있다.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거는 지분 투자형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우리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라는 사건 있죠. 세월호라는 사건에 보면 혹시 아세요? 그 파란 바지 의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소방수인가 한 분이 그 소방 호스를 허리에 묶고 기둥에 메운 다음에 그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쳤죠. 자기가 보상도 못 받고 말해가지고 죽은 아이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 좋은 일 하신 분인데 불쌍하게 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위해서 병원 치료비를 좀 보태주자라고 해서 기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여기 이제 사진 보면 왼쪽에 보면 877%가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 얼마 모으려고 했겠어요? 원래 100만 원을 모으려고 시작했던 건데 사람들이 이거는 기부니까 좋은 뜻이니까 많이 해가지고 877%가 달성이 됐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미지 보시면 870% 달성이고 77% 달성이고 877만 원이 펀딩이 됐어요. 근데 319명의 서포터가 있다고 했죠. 이 서포터가 뭐냐면 아까 우리 도너츠 가게겠죠. 도너츠 가게는 9명의 서포터가 있었던 거고 여기는 319명의 서포터. 이 서포터들은 뭘 했냐면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자기네가 만 원씩 냈겠죠. 만 원 이상 냈겠죠. 돈도 내고 이런 거 하니까 좀 너네도 돈 내라고 알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페이스북에서 알리든 뭐 카스를 알리든 주변에 알렸고 좋으니까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알렸어요. 알렸더니 돈이 모인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으면 크라우드 펀딩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만들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뭘 하냐면요, 물건이 안 팔리고 기부가 안 돼도 홍보가 있어요. 홍보가 돼요. 홍보 효과가 있어서 돈도 모으고 홍보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크라우드 펀딩의 매력이다. 그래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은 만약 이분들이 기부가 아니라 지분 참여하는 사람이었다면 훌륭한 주주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이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보상형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화보집 만드는 것도 보상형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냐면 그 전동 칫솔이에요. 전동 칫솔인데 우리가 흔해서 TV에서 보는 전동 칫솔은 이게 칫솔 같은 거를 입에 대면 칫솔 모가 막 움직이면서 이를 닦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입에 물고 있으면 닦여요. 그러니까 닦을 일이 별로 없죠. 그냥 입에 마우스피스처럼 물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이 제품을 펀딩에 투자하면 제품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제품 파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팩트는, 그죠? 근데 이거는 아직 출시가 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약 판매하는 거예요, 예약 판매. 그래서 보면 가운데 써 있죠? 74,000원을 펀딩하면 프리초이스 얼리버드라고 해서 이미 출시되지 않았는데 먼저 사는 거니까 싸게 주는 거예요. 자기네가 실제 팔 거는 10만 원인데 지금 예약하면 74,000원 주겠다라고 올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74,000원 펀딩하게 되면 전동 칫솔 하나 주고, 그리고 향균형 브러쉬도 하나 주고, 충전기 본체도 하나 주고, 케이블도 하나 주고, 2개월 사용할 수 있는 뭐 치약도 하나 주고, 이렇게 추가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줄 테니까
지금 사세요. 근데 봐봐요. 여기 보면 요거 제가 캡처한 게 8월인데 리워드 발송 시작이니까 제품은 언제 받을 수 있냐면 9월 초에 발송하겠대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품이 없는 거야. 그죠? 예약 발송하는, 예약 주문하는 거죠. 그죠? 이게 좋은 게 뭐가요? 제가 물건을 만들 때 얼마나 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예약 주문 받은 거니까.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가 없겠죠. 여기서 대박이 나면 좋겠죠. 근데 여기 보면 260개가 펀딩 완료됐죠. 얘네가 나중에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74,000원 살 수 있는 건 260개가 최대고 그 다음에 300개는 261개부터는 가격이 올라가요. 오르고 올라가 거의 이제 펀딩 마감 근처에 가면 거의 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남들보다 빨리 산다는 말은 없는 거죠. 그냥 쇼핑몰과 똑같아지는 거죠. 다만 미리 사면 예약해서 남들보다 먼저 산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특히 요즘 SNS 많이 쓰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너 이런 거 없지? 난 이런 거 있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아이템을 득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하나를 어플 설치를 보고 있는데 정말 특이한 거 많고 재밌는 거 많아서 요즘 막 지름신이 왔어요. 맨날 펀딩 거에서 물건 안 와. 물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펀딩 회사 중에 되게 안 좋은 회사가 어떤 거냐면 펀딩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는 제품이 안 와. 1년 지나는 제품이 안 오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펀딩 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봐요. 물건 진짜 만들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런 걸 따져보기 때문에 아무나 한다고 팔 수 있는 건 아닌데 주로 이제 물건 파는 회사들은 대략 제가 이제 아까 그 허브집 500건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500만 모집한 거잖아요. 그죠? 딱 내가 만들 수 있는 정도만 하고 추가로 더 들어오면 그때 돈 들여서 만들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보상 형태는 바로 이런 식이다. 제가 오늘 아침 16,000원 준 거는 액자를 하나 샀어요. 이끼 액자인데 이끼가 향기가 나는 이끼인데 집에다 놔두면 습기를 흡수해가지고 향기를 내주는 그런 액자가 있더라고요. 14,000원에 샀으면 좋았는데 날짜가 지나서 16,000원에 샀어요. 처음에 14,000원 좋은데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 되게 좋은 게 많아서 유통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팔아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조하는 물건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 거 수입해 올 건데 너네가 주문을 하면 수입해 올게 이것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우리나라에 없는데 너네가 500명이 모이면 내가 수입해 올게도 가능하죠.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이거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 멘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물건이 이미 있는 업체들은 예약 주문을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미 물건이 있는 업체는 리워드형, 보상형으로 해서 크라우드펀딩해서 물건을 팔아도 되는 거죠. 싸게 팔아도 이제 재료비가 나오니까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출형인데 이게 요 화면이 렌딧이에요. 자, 이자를 보세요. 3천만 원을 빌리면 36개월 동안 빌렸으면 이자 한 달에 13만 원 정도씩 이제 36개월 내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자가? 거의 한 18%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자가 되냐면 이 투자하는 렌디시한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들이 플랫폼 사용료를 받아요. 플랫폼 사용료를 받아가는 게 3%에서 5%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 이율을 주는 거죠. 이자로. 제가 투자를 하면 원래 2%를 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즘 젊은 분들이 페이스북 광고 보면 50만 원 투자했는데 뭐 매달 얼마씩 이자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하는 광고 있어요. 그런 게 다 이런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기반한 대출. 근데 이제 P2P 대출형이 한동안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건설회사에서 가는 거, 집진들 가는 건설 쪽으로 많이 해서 저희 전문위원분들 중에서도 이제 건설 쪽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이 많이 있죠. 부동산 대출도 많이 줬거든요. 어쨌든 대출은 갚을 능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좀 이렇게 되면 좀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려는 게 이제 바로 이제 투자형 대출인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있고 주식을 통해 주식 발행해서 지분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건은 채권 방식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이게 뭐냐면 세븐브로이 맥주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달서 맥주구나. 이 맥주가 수제 맥주래요. 수제 맥주인데 이 맥주가 이제 유통망을 확대하고 싶어서 확대하는 돈, 그러니까 매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거죠. 매장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을
펀딩을 유치한 거죠. 얼마 유치했습니까? 2억 5천 유치했죠. 그죠? 2억 5천은 유치했는데 투자 조건이 뭐였냐면 밑에 보시면 나오죠. 연리 12%, 일반 세차되고 만기 3개월. 연리 12%면 월 1%잖아요. 그죠? 내가 투자한 돈에 월 1% 줄 테는데 3개월 뒤에 갚을게. 투자하려면 투자해. 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254%가 투자가 됐어요. 그죠? 1억을 모았는데 1억을 목표로 했는데 2억 5,400이 들어왔죠. 그죠? 대출 2억 5천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얘네가 얼마 받아요? 얘네가 아까 얘기했죠. 플랫폼 수수료가 3% 정도 된다고 했죠. 이 돈의 3% 정도 떼고를 업체는 돈을 준 거예요. 좋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K값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아이템만 좋으면 투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투자한 투자자들한테는 그 원리 약속한 이율이 있겠죠. 은행 이제 요거는 채권형이라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볼륨 프라이스 해가지고 몇 명이 들어왔을 때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데는 우리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맥주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문재인 맥주도 이런 수제 맥주인데 거기는 이제 매장 판매 매출이 얼마 주는 것까지 옵션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 찾아보면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크라우드펀딩 안에 여유도만 있다면 투자할 때 많아요. 요게 바로 그 문재인 맥주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더 셀라 입부릉이라는데 지분 투자 방식이죠. 이거는 기업 가치가 약 60억. 이 기업 가치 60억은 누가 썼을까요? 자기네가 쓴 거예요. 자기네가 봤을 때 우리는 60억짜리다 라고 얘기한 건데, 물론 이제 이제 크라우드펀딩 회사에서 검증을 했겠지만, 자기는 60억이면 어쩔 거야. 우리가 벤처 확인 받을 때 구매영서 왜 들고 와요? 우리 매출 이만큼 할 건데,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어쩔 거야. 구매영서 이렇게 했는데 해줘야지. 근데 여기 뭐 상환 전화 우선주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주당 8,000원을 받은 거예요. 주당 8,000원. 주당 8,000원인데 최소 20만원 이상 투자라. 그러니까 한 사람당 25개 주식부터 가능한 거죠. 그랬는데 얘네가 3억 4,500을 투자 받았죠. 근데 이게 왜 문재인 맥주가 됐냐면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 중에 하나가 청와대에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 경찰이 자기 투자고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투자해놓고 야, 내가 투자한 맥주가 있는데 정말 대박이야. 그랬더니 그래 한번 불러봐. 그래서 문재인 맥주 됐고 지금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서포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은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단지 투자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잘 돼도 옆에서 계속 돕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돈을 버니까. 우리 피보다 진한 게 돈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사례가 있고요. 이제 조금 더 보면 우리 이제 주식 같은 얘기 많이 해요. 요거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아이템들을 많이 창업하는데 반려동물 장례 도우미 서비스가 있어요. 사람 장례 도우미가 아니고 반려동물 장례 도우미 서비스인데 이 회사가 주식회사 21그램그룹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얼마 투자 받았습니까? 5억을 투자 받았어요. 5억에 5천만 원. 웹사이트 만든 거 웹사이트. 죽으면 이제 신청하면 이제 뭐 해주는 걸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정말 간단한 회사잖아요. 그죠? 얘네가 시드머니 5천만 원 받은 거예요. 이걸 하겠다고. 누가 투자했겠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투자했겠죠. 그죠? 자기네들 쓸 거니까 나중에.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알렸겠죠. 그죠? 이게 5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5,300이 들어온 거죠.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요. 오버가 돼도 목표 금액에서만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중간에 내가 1억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1억이 훨씬 넘어버렸어. 그러면 금액을 상향해서 3억까지 늘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왜 가능은 해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뒤에 나오겠지만 주식 이제 크라우드 펀딩 법에 1년에 기업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의 최한도가 7억이에요. 최상위 7억인데 실제적으로는 3억 정도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그것도 할 게 많아서. 그래서 보통 1억 정도 걸었다가 3억까지 높이는 게 일반적인데 아까 했던 김준호 씨 같은 경우도 지금 1억을 걸어놨는데 미리 써있어요. 투자 상황에 따라서 3억으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있어요. 다 그래요. 대부분. 또 하나 보면요. 요 아까 얘기했던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P2P 대출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8%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대출을 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크라우드 펀딩에서 모은 거예요. 다른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서. 거기서 7억을 모았죠. 최다가 7억인데 7억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시작한 거예요. 돈놀이 했죠. 4차업자 키운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에서.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대박 잘 나고 있거든요. 펀딩 했죠. 7억을.
469명이 투자를 했고 이분들이 열심히 알렸겠죠, 그죠? 이게 크라우드펀딩의 매력이에요. 우리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뭐예요? 만들어도 팔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펀딩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팔로까지 만들어준다고. 되게 좋아요. 해볼만한. 요건데요. 이제 부산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갈 건데, 부산에 마마된장이라는 그 두부 음식점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이 회사가 서울 종각에다가 매장을 내려고 매장 차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받은 거예요. 채권을 발행한 거죠. 1억을 펀딩 받았죠. 펀딩 성공 나왔죠. 성공 사례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142명한테 성공을 투자 받았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매장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가서 그냥 내가 투자하는 회사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또 뭐 여기 단지 그냥 투자만 할까 했어요? 왔으면 뭐 할인해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난주 방송에 소개했던 겜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겜돌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카메라로 당구장을 찍으면 당구 점수를 계산해 해줘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그런 이제 점수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10만 원인가 그러는데, 10만 원 얼마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전국에 이 겜돌이라는 점수판을 쓰는 당구장에 하면 얼마 할인해 준대요. 그럼 당구 좋아하는 사람 당연히 투자하겠죠. 이제 그런 이제 옵션이 걸리는 거예요, 다 그때마다. 이거는 이미 성공한 거라 그런 내용 못 봤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영화입니다, 영화 판도라 들어보셨어요? 판도라는 영화 있었어요. 저는 보지 않았는데 이 영화도 투자 받았죠. 7억을 468명한테 투자 받았죠. 468명 열심히 또 알렸겠죠. 내가 투자한 영화야 이러고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영화도 잘 됐겠죠. 근데 초기에는 이 크라우드펀딩은 돈을 모으는 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니 흥행에는 성공 못했는데, 최근에 성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흥행도 성공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영화사들은 거의 요즘 자금 조달 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무조건. 이제 여기 보면 여기 판도라 이제 사진에 보면 CA 크라우드펀딩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영화 제작사의 펀딩만 전문적으로 하는 에이전시예요. 이런 회사가 생긴다는 얘기 뭐예요? 거의 다 이걸 한단 말이죠. 우리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 소개했던 내용인데, 이 가방이에요. 디자이너 캐리어 백팩 샤프리라는 가방인데, 이 가방이요, 이걸 왜 소개했냐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을 조달한 회사입니다. 그냥 일반 가방인데 핸드폰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가방이에요. 충전기를 달 수 있는, 여기 보면 사진에 핸드폰 보조 배터리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 캐리어인데 디자인을 한 거예요. 디자이너가 샤프리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했을 뿐인데 이 가방이 되게 쌌어요, 되게. 거의 백팩이 거의 뭐 2만 원 이렇게 돼요. 대박이었죠, 그죠? 이 가방을 싸기도 했으니까 샀겠지만 3만 프로가 넘게 다 산 거죠. 15억이 뭐지, 15억. 2만 명이 대박 성공, 가장 성공한 케이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컨설팅 하는 창업기업들은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해볼 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소개하는 거고요.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그 반려동물 관련된 게 많이 나온다고요. 두잇 드라이 하우스. 강아지나 고양이를 목욕을 시키고 나서 말려주는 집이에요. 우리는 헤어 드라이기를 갖고 말리고 선풍기로 말리는데 강아지는 집에 들어가면 말려준대요. 되게 재밌죠.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2억을 투자 받았네요, 그죠? 그냥 강아지 집안에 넣어주면 걔네가 이제 말려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2억을 투자 받았고 1000명의 서포터가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업력이 7년 이내에 비상장 주식회사면 가능합니다. 중요합니다. 업력이 7년 이내라는 얘기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년 이내에 이 업체가 돈을 모으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하고 연계가 된다는 얘기고, 비상장 주식회사, 법인이라는 얘기예요. 법인이어야지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어야만 합니다. 7년이 넘은 회사는 안 됩니까? 됩니다. 우리가 벤처를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7년이 넘었어도 벤처기업이거나 이노비즈 기업이거나 메인비즈를 받았거나 사회적 기업, 되게 재밌죠. 사회적 기업이면
7년 이상에도 이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합니다. 진행하는 가능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7년 이내의 기업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7년 넘은 회사는 벤처를 받으면 되죠. 우리가 이제 7년 넘은 회사들이 벤처를 받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하려면 받아야죠. 이노비즈 힘드니까. 그러나 금융업이나 보험업이나 부동산업이나 숙박업이나 음식업, 무도장 같은 골프장, 스키장 운영이나 갬블링, 게임, 레저 회사나 도박업, 게임 서비스업, 단순 제조업은 안 됩니다. 그런 특정 업체들은 안 돼요.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능하고요. 단 금융업이어도 핀테크라고 포장이 되는 P2P 기업, 아까 8%라는 핀테크 기업이나 부동산에도 공익 목적의 부동산, 무슨 쉐어링 같은 거 있잖아요. 홈 쉐어링 뭐 이런 룸 쉐어링 같은 그런 공유 서비스라는 부동산이나 숙박점이나 음식점도 상시 근로자 20명이 넘는 대형 규모면 가능하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기업당 최대 7억 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한 기업당 7억 원까지. 이건 왜냐면 이제 정부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13개 정도 있거든요, 현재. 13개 정도 있는데 최근 분위기는 자꾸 접고 있어요, 다. 장사가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잘 됩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잘 돼요? 저 어디 남아있어요? 네이버. 그 다음 줌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나머지 안 하죠. 왜 안 돼요? 네이버 이익 자신 없으니까. 크라우드 펀딩이 똑같아요. 1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1등 하는 업체 하나가 전체 시장 50%를 먹고 있거든요. 1등 하는 업체가 와디즈라는 회사고 그 회사가 거의 전체 시장을 다 먹고 있다 보니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의 이제 또 조건이 뭐냐면 동시에 동일한 조건을 여러 군데 못해요. 내가 와디즈하고 있으면 이제 다른 데 못하니까 어차피 큰 데랑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큰 데랑 작은 데가 비용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으니 어차피 한 군데만 하라. 그러면 큰 데랑 하겠죠. 뭐 작은 데 가서 싼 것도 아닌데, 그죠?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는 뭐 회계사만 모여있는 크라우드 펀딩이야. 변리사만 모여있어. 라고 하면 내가 변리사들을 위한 아이템이라고 하면 거기 가서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른 데 뭐냐면 무슨 투자 금융회사가 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은행 돈인지 개인 돈인지 뭐가 중요해요. 펀딩 받으면 되는데. 어차피 법에서 보장해주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은 거의 와디즈에서 거의 다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도 거의 와디즈에서 많이 채용을 해왔어요. 어차피 거기가 거의 대본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 자료가 크라우드 펀딩과 R&D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알았고 하면 좋겠다는 걸 알겠어. 그러면 그건 기업 대표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지 왜 우리 전문위원들 대상 강의를 하느냐? 이제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펀딩을 받은 기업들한테는 R&D와 연계된 정보장과 연계되는 과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 창업 지원 과제라는 건데 창업성장 기술 개발 과제 중에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창업성장 기술 개발 과제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내용을 보면요. 국내 크라우드 펀딩 국내 크라우드 펀딩 되고 외국 것도 상관없어요. 국내 크라우드 펀딩 회사 중에 투자형이나 보상형으로 성공한 기업 중에 R&D가 필요한 기업에게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해준다. 얼마를 주냐? 총 사업비 80% 이내에서 2억 원 이내를 지원해준다. 2억 원. 최대 1년간. 우리가 하는 창업성장 기술 개발 과제 얼마죠? 1억 5천이잖아요. 1년에. 그죠? 여기는 2억을 줘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한 업체는 5천을 더 받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별도 과제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창업성장 기술개발제 중에서도 여성 참여 활성 과제는 여성 대표가 있거나 강단 여성은 채용을 해야지만 되잖아요, 그죠? 그걸 왜 해요? 그게 이제 그 경쟁력이 높아지니까죠. 크라우드 펀딩 받은 업체는 여기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내가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할 거야. 그러면 올해 해볼 만하다 이거죠. 준비해볼 만한 거죠. 어차피 R&D 할 건데 이걸 하면 1억 5천은 2억을 받을 수 있어. 나머지 조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있는 건데 엔젤 매칭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해줄 건데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창고까지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에서 기술창고까지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엔젤 투자 매칭 펀드에서 성공 금액의 1대2, 그러니까 2배로 또 투자 매칭 투자 또 해줘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정부 자금 받았는데 거기다 또 투자를 해준다고요. 매칭 펀드에서. 투자예요. 문제가 아니고. 성공만 하면 대박인 거예요. 이거는 크라우드 펀딩만 하면. 이해가세요? 소리가 안 나요? 왜 갑자기 소리가 안 나니까? 마이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R&D를 하지 않아도 이런 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 정신의 카페에서 캡처한 건데요.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는 사업이 있어요. 창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에게 엔젤 투자가 선투자를 하면, 선투자를 하고 나서 매칭 투자 신청하면 엔젤 투자와 해당 투자장의 평가 검토해서 정부에서 매칭해 투자를 해주는데 얼마까지? 3억까지. 근데 얼마 투자하냐면 봐봐요. 여기 보면 매칭 비율이 있죠. 개인이 투자한 경우 개인의 투자한 금액의 반배수 1+1을 투자해 주는 거고, 전문 엔젤 투자자나 지방소재 기업이나 팁스에 선정된 창업기업에 투자를 하면 2배수 투자해 주는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받은 업체는 개별 엔젤 투자의 1.5배수, 전문 엔젤 2.5배수까지 이내에서 재투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두 가지가 더 생기죠.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더 투자를 추가로. 이게 다냐?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아까 했던 그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회사의 50% 좌지우지하는 와디즈만의 기사인데, 신보 아시죠? 신보. 우리가 지루하는 기보와 별도로 신보가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에 의한 후속 자금 지원하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와디즈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결했냐?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해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시장성이 검증이 된 거죠. 시장성이 검증된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와디즈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맞춤형 보증 및 투자를 제공한다.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에서 투자형 펀딩을 5천만 이상을 받거나 리워딩 펀딩을 보상형 펀딩을 1,000만 원 이상 투자 받으면, 그러면 보증률을 0.3%나 투자 비율을 최대 100%까지 해서 보증해주겠다라는 얘기죠. 보증해준다는 얘기 뭐죠?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저기 보면 투자로 5천만 원 받던가 리워드형 물건 파는 걸로 1,000만 원 이상 팔면 준다는 얘기, 보증을. 해볼만하죠. 이거는 K값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해볼만한 거죠. 우리가 해결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소리 안 나와요? 여기 뒤가 뭘까요? 글자가 잘 한쪽에서만 나오지? 이어폰지 한쪽에서만 나오시나봐요. 일단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신보에서도 추가 후속 자금을 지원해준다 라는 거고요. 신보하고 이제 와디즈가 제휴했기 때문에 와디즈랑 했던 업체만 가능한 거죠. 그죠? 다음은 중진공입니다. 이번 중진공. 중진공 아시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요 올해 나온 공고문이죠.
중진국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신청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신청받는 거죠. 그죠? 1년 내내 접수받는 이 자금이 신시장 진출 자금 받으면 신청하시면 대출 한도가 연간 20억 원 이내에서 해주는데 여기 보면 딱 세 번째 줄 보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 유치한 기업은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해준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신고사 받지 않아도 중진공에서 운전지원 자금을 3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에서 유치한 업체는 대박이지 않습니까? K값이 없어도. 그래서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라는 거예요.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걸로 끝이 아니고 혜택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을 처음 창업을 하면 제일 먼저 제일 끝에 하고 싶은 게 뭐죠? 상장하고 싶잖아요. 상장. 상장을 왜 하죠? 주식을 사고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KRX라고 그 창업기업들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있어요. KSM이라고 하는 건데요. KRX 스타트업 마켓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직 등록된 업체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들만 등록이 가능해요.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하면 여기에 바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해니 게러지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그죠? 8,800주가 남아있는 이 회사가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받은 자동차를 손으로 직접 만들어준 맞춤형 수제 자동차 회사예요. 얘네가 크라우드 펀딩에서만 5번 이상의 펀딩을 받았는데 받고서 여기서 상장이 돼갖고 이 안에서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있는 거죠. 막 창업할 때 우리가 주당 얼마 잡아요? 500원, 1,000원 잡잖아요. 여기선 1,500원, 2,000원 팔려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펀딩 성공한 업체들은. 나중에 여기서 쭉 올라서 코넥스나 여기서 코스닥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마이너리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KSM을 통합하고 나서 갈 때가 바로 코넥스라는 곳인데 이 코넥스라는 시장이 상장이 여기도 쉽진 않아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 특히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업체는 KSM에 등록한 다음에 코넥스에 상장하거나 그걸 KSM에 등록하지 않고 바로 코넥스에 직상장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하게 되면 창업상장 기술개발 과제에서 크라우드 펀딩 연계과제를 할 수 있다. 연계과제를 하게 되면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2억까지 지원을 받으면 엔젤 매칭 투자 중에서 2배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2억까지 받아도 뭐 어차피 최대가 2억이니까 1억을 받으면 2억까지 투자 받을 수 있는 거죠. 2억 투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매칭 펀드가 있어서 대출 받으면 이런 식으로 또 1.5배에서 2.5배까지 또 투자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신보에서는 보증 한도 늘려주더라. 그리고 중진공에서도 3억까지 운전자금이 나온다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찾은 거고요. 실제 저도 이제 자료 조사한 거니까 실제 진행한 사례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KSM이랑 코넥스 같은 이제 주식거래 시장에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그러면 좋아. 오케이. 크라우드 펀딩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그 우리나라는 와디즈가 그 탑이지만 외국에서는 킥스타터가 탑이에요. 킥스타터는 한 달에 방문하는 방문자가 500만 명이래요. 그 참고로 와디즈 같은 경우는 지금 회원수가 7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그 킥스타터가 작년에 총 7만 개 정도의 프로젝트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실패한 프로젝트가 70%.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명도 투자하지 않은 곳이 10,000개가 넘는다. 42,000개 중에 42,000개가 실패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투자하지 않은 게 10,000개 넘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는 하는데 아까 성공 전략이 나왔죠? 일단은 홍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홍보해줄 사람이. 아까 우리 캅센 도넛에서 경찰 같은 사람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만 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 투자하면 좋아요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크라우드펀딩 하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도 확보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제 SNS를 공부 많이 하니까 좀 발이 넓은 사람, SNS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해주면 좋겠죠. 그죠?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라고 그러면 뷰티 유튜버 같은 거 해주면 대박이겠죠. 그런 사람들 확보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될 것 같아서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투자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언제 투자를 할 건데, 투자를 받을 건데 커밍 순이라고 해서 예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고를 해서 요거 투자를 시작하면 나도 알려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사이트 오픈할 때 보면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알려드릴게 이런 것처럼, 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가보면 언제든지 할 건지 지금 준비 중인데 펀딩을 시작하면 알려드릴게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하는데 그때 그 예고편이 거의 광고예요. 그러니까 예고편이 정말 좋아요. 예고편을 잘 만들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캡슐 러너스에서 경찰 9명이 저기 투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투자 기간 중에 시작한 지 2일 안에 35%는 달성시켜라. 그게 뭐냐면 홍보를 할 사람과 초기 투자할 사람들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투자가 돼야, 2일 안에 투자가 좀 돼야, 이게 투자가 되고 있구나, 나도 해볼만 하네, 이런 군중심리에 투자가 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크라우드 군중을 대상으로 투자를 자금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군중심리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중들이, 왜 우리 바람잡이들이 필요한 거죠. 바람잡이가 있었는 얘기. 바람잡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투자 받기 위해서 투자 설명 가면 되게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PT를. 근데 이거는 플랫폼에서 하는 거다 보니 질문, 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요, 이렇게 거의 게시판에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답을 해줘야 해요, 대표가. 되게 열심히. 근데 그게 되게 피곤해. 제가 그 화보집 500건 만드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계속 뭐 질문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야, 뭐 누구 나와요, 뭐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거 어떻게 해줄 거야, 이런 거를 다 성실성실하게 당일을 답을 해줘야 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심지어 아까 그 샤프리라는 가방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너네 가방 회사 내가 처음 듣는 브랜드인데 가격이 싸니까 투자를 하긴 하는데 정말 가방의 품질이 괜찮은지 궁금해 라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사무실 초대한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면 질을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 말 설명을 안 믿어줄 테니 와서 직접 만져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카메라 찍고 방송에 가면 다 찍어갖고 올리는 거, 내가 확인해봤는데 괜찮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난 거지. 이런 식의 행사까지 했던 얘기는 뭐냐면 되게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피드백하고 소통. 그래서 이제 그 크라우드펀딩 회사들은 기획을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소통을 계속 잘해야 한다. 소통을 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제가 간단히 정리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크라우드펀딩 회사에서 알아서 할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사이트를 한번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재미난 사이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사이트 와디즈라는 사이트, 아까 얘기했던 www.와디즈. 오케이. 이제 그 와디즈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보시는 건, 제가 아까 성공 법칙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그 저기 초기 이틀 이내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올라오는 게 이게 자동으로 올라오는 건데요, 최근에 투자자가 많이 몰리는 사이트가 순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요걸 보고 클릭하는 게 아니라 요걸 보고 클릭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거는 순수하게 자기가 작업을 해야 한다 이거죠. 돈 내고 해서 여기 가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김준호 씨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와디즈 가면 투자 펀딩용 사이트가 여기 있고요. 리워드 보상형 상품이 있는데, 볼게요. 여기 투자 쪽에 가보면 내가 좋아하는 문제 쪽에 있는데, 요거는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을게요. 여기 투자를 하게 되면요, 소득공제가 돼요. 세금에 걱정 있는 사람들도 투자 많이 해요.
여기 투자하는 건 이제 소득권 요즘 엔젤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세금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거 좀 하는 것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했던 그 맥주 회사 있죠. 여전히 하고 있네요. 아까 제가 투자해서 3억대였는데 4억대 넘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겜돌이라는 회사, 그 당구장 11일이 남았는데 목표 금액이 얼마였어요? 1억이었는데 지금 1억이 넘었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투자 조건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로그인 해야 되고요. 여기 자기 영상 같은 거 자기네가 다 찍어 올리는 거예요. 자기네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여기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다 시연 영상 이런 거 다 있고요. 여기 보시면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나는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있어,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이 있어, 웰리스에 관심이 있고, 나는 채권형 투자에 관심이 있어, 주식에 관심이 있어 선택할 수 있고, 프로젝트도 가능하고요. 채권은 대출을 원하는 업체 되겠죠. 딱 들어가보면 대부분 영화 같은 게 많죠. 우리 나는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 아시죠? 노무현입니다라는 그 영화도 사실 이제 배급사가 거의 포기했던 영화인데, 여기서 투자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니까 그때서 이제 그 극장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됐던 거고, 아까 제가 했던 강서 달서 맥주 얘기도 여기 있고요. 그 드라마 치즈 인더스트랩이라고 하는 요걸 망했대요. 요즘 이제 먹는 것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오픈 예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게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펀딩할 수 없는데, 이제 이런 거 지금 준비 중이에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준비하겠다고 하면 예고편을 먼저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죠? 컵홀더네, 컵홀더를 이런 걸 오픈할 건데 9월 중에 오픈할 거예요. 그럼 제가 나 이거 관심 있어, 이거 오픈하게 되면 알려줘, 이거 알림 신청하면 저한테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워드는 보상형이라고 했잖아요. 보상형. 제가 오늘 아침에 투자한 게 뭐냐면 투자하기보다는 돈 주고 산 거죠. 바로 이거 샀습니다. 액자인데, 공기청정 및 습도 향기를 낼 수 있는 액자인데요. 예, 방향제 기능을 갖고 있는 액자죠. 이렇게 걸어놓으면 여기 이끼예요. 이끼는 습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끼를 이렇게 먹어가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펀딩했어요. 이런 리워드 펀딩은요, 얘네가 목표한 금액이 달성되지 않으면 제가 예약을 해도 결제가 안 돼요. 내가 100명이 사지 않으면 안 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500건을 그 화보를 만들어도 500명이 투자하지 않으면 안 만들 거야. 그래서 저는 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500명이 안 되면.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죠. 그죠? 500명 모집이 돼야지만 팔 거니까. 되게 좋잖아요. 요걸 잘 이용하면 굉장히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펀딩에 등록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리워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후치 수수만 후보자로 뜨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어요. 아이템만 확실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실 김진호 씨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저도 요즘 지금 컨설팅하는 업체 중에 어플 만들겠다고 하는 업체 몇 개 있는데, 아까 떠 있었는데, 요거냐, 요거. 심부름 매칭 어플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거예요. 카카오택시처럼. 이거를 스티브 얍스 김진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얍스입니다. 시간이 모자란 여러분들에게 여유를 선물해주는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 짬짬이. 장소에 상관없이 편리하고 신속 정확하게 다양한 일들을 한 번에 처리 가능. 수행 내용을 요청한 후 비딩이 되면 수행 내용과 가장 적합한 직원을 선택하세요. 참 쉽잖아. 짬짬이. 여기 보면 7명이 학생에 참여 중입니다라고 써있잖아요. 그치, 안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9명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도 했지만 내가 여기저기 알려주겠다. 알리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 들어가면 페이스북 연동, 인스타그램 연동 이런 게 다 돼요. 알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주당 2만 원이네요. 그죠? 한 사람당 최소 1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네. 그죠? 근데 봐봐요. 여기 투자 조건에 보면 10만 원 이상 하면 짬짬이 투자금의 5%를 10만 원에 5%면 얼마예요? 5천 원? 5천 원을 짬짬이 포인트를 주겠다. 네가 신분을 써라. 그리고 만약 100만 원 투자하면 5%를 포인트 준다. 5만 원씩 쓸 수 있게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런칭했네 이미 정식 런칭한 3개월 만에 약 500만의 성장 매출액. 그러니까 얘는 우리는 R&D는 이미 나온 상품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나온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나온 것도 가능하죠. 초기에 창업해서 이미 개발된 제품도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여기 성공하려면 소통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태그 중에 피드백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피드백.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올라가잖아요. 일자리 공유 플랫폼 꼭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라고 누구 투자를 올렸죠. 그죠? 세금 관련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질문 올리면 답을 또 해주고 막 하는 거예요. 다. 짬짬인데 다방패가 게시되는 거 이런 쭉 수익률 문의입니다. 이런 쭉 올라오잖아요. 여기는 답을 다 하는 거예요. 댓글이 다 올려놨어요. 댓글은 로그인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지만 다 투자자들 궁금하면 다 물어보면 답을 다 해줘야 해요. 김준호가 할까요? 짬짬이 시키겠죠, 그죠? 어쨌든 요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생기죠. 아이디어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내가 케어하고 있는 업체가 인건비나 자료비나 뭐 운영비나 이런 것들 비용에서 자금은 계속 들어갈 건데 R&D만 할 것이냐, 과제가 없는 동안은 뭘 할 거냐. 과제 없는 동안 자금 조달하는 방법으로 크라우드 펀딩도 괜찮고, 크라우드 펀딩에서 자금 조달하면 또 다른 자금 조달할 수 있으면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죠. 단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사실 뭐 이 사람들 먹고 살아니까 당연히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여기 가서 교육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리워드형은 내가 올린 사람이 이 리워드형은 처음에 돈 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만 펀딩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됐는데 이 투자형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해결된대요. 그래서 별도로 홍보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커넥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보내줬는데 커넥터가 뭐냐면 얘네가 확보하고 있는 엔젤 투자자가 12,000명 정도가 있대요. 이 12,000명의 엔젤 투자자를 70만 명의 투자자는 일반인이고 그 중에 엔젤 투자자가 12,0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없이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투자자 연결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돈 안 받아요. 아직은. 아직 베타거든요. 나쁘지 않잖아요. 이 역할을 코테라가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제가. 이제 그 엔젤 투자 클럽을 만들려면 한 5억 정도의 시드머니가 있어야 하거든요. 5억 정도 시드머니 갖고 있는 분 제가 이제 수요일에 만날 거거든요. 만나갖고 저희 협회에서도 이런 좀 자금 조달하는 걸 할 건데 그게 생길 때까지는 이런 기존 플랫폼을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를 해봤고요. 제가 사실 되게 공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으셔서 다음 달에 이걸 할지 말지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그럼요. 10페이지에 보면 저희 주신 거는 10페이지거든요. 투자자 모집 자격. 네.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항목 중에 뭐 업종 설명하면서 게임이나 갬블링 맨 끝에 단순한 제조업은 제한이라는 게 말이 있는데 간해수공업 같은 하청 같은 기술력이 없는 단순 작업. 그러니까 인형에 눈 붙이는 거, 눈알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인형의 그 눈알이 뭔가 스마트한 눈알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라면 기술력이 들어가는 건데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제약원은 가능하다라는.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기업 같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제가 케어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케어하는 업체 중에 R&D만 가지고 답이 안 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대안으로서 크라우드 펀딩을 좀 검토하다 보니 제가 소개해 줄 수 있어야겠다 해서 제가 공부 시작했고 하다 보니 다른 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하자.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얻었어요. 만약에 이제 그 위원님이 알고 있는 업체 중에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검토 의뢰를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뭐 이제 다른 조건들은 뭐 제가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체크해서 넘길 거고 이상이 없어서 넘어가면 그 와드에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진행해 보시더라고 하면 그때 가서 와드하고 협약을 하시던가 하시면 되는 거죠. 저희는 그냥 저는 소개만. 그런 검토 수준이 지금 저희가 하는 4대 정도 수준이 정도일까요? 지금 사실 검토 기준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기준이 되느냐만 확인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 회사 소개서 정도 보고서 제가 이런 거는 제 의견을 주는 거죠. 여기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금 조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혜택이 있다면 제가 좀 SNS를 잘 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페이스북 친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검토해서 된다 그러면 제가 서포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제가 투자를 하고 알리는 걸 제가 할 거고 그런 일을 할 거라서 이제 저는 이제 정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회사만 추천하겠다라는 게 제가 나름대로 기준이긴 한데 뭐 어차피 협회에서 보는 수준 협회에서 멘티기업 협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검토가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짬짬이는 정말 투자해보고 싶네. 여기는 보통 뭐 R&D 과제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그 세금 체납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구직객 사들이 정부 과제 쪽에는 있는데 이건 없죠. 지금 이게 제품 괜찮은데 상당히 좀 어려운 위치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죠. 이걸 가지고 와요. 네, 이거는 그런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정부 R&D 과제는 세금을 갖고 투자하는 건데 세금을 안 내는 업체한테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세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 소액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세금을 갚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게 또 좋은 건 R&D 같은 경우는 돈을 투자 받으면 사기계획서를 써야 돼요. 사기계획서를 써야 하는 거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투자니까 이걸 가지고 융자에서 내 이런 거 갖고 내가 뭘 하는 상관없어요. 사실 말이 투자지 거의 자금 조달해서 대출같이 쓰는 거고 채권이면 갚는 거고 주식이면 사법, 실업 뭐 그거는 이제 그 투자형을 얘기하는 거고 보상형은 그 한 제한이 없는 건가요? 물건 판매하는 대상이 없죠. 아까 그 15억 유치했다는 그 가방의 회사가 투자형이 아니었잖아요. 리워드형으로 가방을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15억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액에서는 7억 원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 투자하는 분들에 대한 소득 공제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제 그 와리지에 내가 소득공제 받겠다고 제가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걔네가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해보지 않아서 된다는 것까지만 알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일반 투자자는 1년에 200만 원치래. 그리고 이제 적격 투자라고 해서 이제 변리사님이나 회계사님 같이 약간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전문인들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투자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는 보완해주고 이제 자기가 지켜주겠다 이거죠. 네, 정식으로 이제 허가를 받은 엔젤 투자나 이런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100억 원에서 10억 원 상관없더라고요. 한 크라우드 펀딩이 할 수 있는 액수가 200만 원이라는 얘기가 1년에 할 수 1년에. 뭐 여러 군데 하다 보면 200만 원 하면 다른데 그건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내가 적격 투자가 되거든가 전문 투자가 되면 그건 한도가 넘어가죠. 그때부터는 이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이트에 보면
다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그 정도 투자하지 않았고 기껏해 16,000원 하나 샀는데 뭐.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거죠. 창업생명 기술개발 과제를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뭐 기술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구매적 공부 과제가 사실은 중기부 과제 중에 제일 쉽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MOU가 뭐예요?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크라우드 펀딩은요,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심사하기 좋다는 거죠. 내가 기술력이 없어도 사람들이 이거 말이 되겠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면 이거 시장성을 갖고 들이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금액이 더 커. 올해 지금 만약에 하반기에 하우스를 받아서 5천 이상 된다고 했을게요. 그러면 내년 창업 성장 과제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걸 받아서 1억 5천 원, 2억이 나오는 거죠. 최대 2억이 최대 2억은 이게 그 해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같은 회사 할 거면 1월 달에 받아서 4월 달에 하면 되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도 성공한 업체에 물어보니 준비하고 성공하는 데까지 보통 5주에서 6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두 달 걸리기 때문에 이게 빠를 경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창업 성장 과제를 꼭 해야 해. 근데 좀 기술성이 부족해 라고 하는 업체들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런 같은 경우 보상형 리워드 그 제품형으로 제품형도 할 수 있는데 제품형이라는 얘기는 이 제품이 나와버리는 거니까. 창업도 가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는 약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리워드도 지금 신청하는 데서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달 뒤에 물건을 발송할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면 투자 안 하겠죠. 길어야 한 달 이내 뭐 다음 달에 보내도 이게 돼야지. 그럼 결국 창업 창업 성장 과제 좀 연결한다 그러면 투자형이 좋아요. 투자형으로 투자형을 하는 게 제일 좋죠. 투자형 말씀하시는 건 대출형, 지분 투자형 어떤 거? 지분 투자. 그러니까 아니 물론 채권형으로 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채권형도 가능한데 채권형이 쉬워요 사실은. 주식보다는 채권형이 쉬워요. 주식 투자는 해놓고 내가 이게 이 회사가 클지 안 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봐야 하는 얘기지만 채권은 만기가 뭐 3개월 뭐 6개월이니까 돌려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채권형인 게 개봉하면 끝이잖아요. 개봉하고 얼마 남으면 돈 돌려받으면 끝인 거니까 단타 좋아해요 다들. 길게 하는 거 싫어서 채권은 좋아하는데 채권이든 뭐가 됐든 돈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채권형 했을 경우에 엔젤 매칭 펀드로 받아서 갚으면 되잖아요. 대출을 5천만 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매칭 펀드 받아서 받아서 다시 5천만 원 갖고 그거 지금 내년에 창업 과제 하고 뭐 그렇게도 가능하죠. 우리는 이제 그 업체들한테 둘 수 있는 무기가 하나씩 더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무기 하나로서 크라우드 펀딩을 검토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오늘 강의의 목적이었고요. 저도 사실은 지금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만약 혹시나 업체가 생기면 제가 확인을 계속 할 거예요. 계속해서 할 건데 이미 와디즈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이미 성공을 많이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몰라도 그중에서 다 피드백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계속 해나가긴 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